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신경도 주파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이제 제가 하고요. 이틀 뒤에 목요일에도 한규주 매니저가 하니까요. 이 시간 많은 여러분들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시장 전망이라고 이제 주제를 좀 설정했는데 사실 조금 뭔가가 좀 많이 좀 커 보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오늘 뭐 주가 관련된 수급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 이번 주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매주 나올 때마다 월가의 격언이라든지 월가 투자자들의 이런 투자 패턴 관련된 이런 조언들까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투자자 중에 한 명이죠. 바로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을 제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인플레는 주가에 치명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미세한 진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라는 게 짐 로저스가 주장한 인플레이션은 치명적이다라는 문구에서 따온 얘기인데 이게 얘기가 뭐냐면 제가 항상 뭐 공개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TV에서도 가끔 장난식으로 농담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시장 자체가 뭐 올라갈 때도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조정이 나올 때도 뭐 문을 두들겨가지고 저 내일부터 떨어질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현금 미리 확보하세요. 내일 모레부터 떨어집니다. 이렇게 예고하고 떨어지거나 또는 시장 바닥을 잡을 때도 주가의 바닥을 잡을 때도 내일 모레 제가 주가 한 10% 빠졌으니까 그게 이제 바닥이 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 매수를 크게 하시면 수익 크게 납니다라고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이제부터 시장을 좀 긴장하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저는 사실 이제 끌고 가는 매매를 할 때는 이제는 끝났다고 봐요. 지금부터는. 왜냐하면 물론 지금 미국 대선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느낌상으로는 미국 대선 때 뭔가 이 백신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마지막 불꽃쇼를 미국 S&P나 나스닥의 다우존스가 좀 화려하게 마무리하고 그때부터 주가가 크게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 예상이죠. 그때 빠질지 아니면은 내일부터 빠질지 다음 주부터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사실 제가 이 시간 나왔을 때 미국 시장이 급락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막 그 다음 날에 아침에 막 모든 분들이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평채라고 하죠. 국채 관련된 부분들을 5조 원을 발행했기 때문에 글쎄요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화요일에 분명히 이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반등 목표가를 2,400포인트 내외라고 카카오 그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를 이제 시장에 대한 코멘트와 어떤 일정과 어떤 섹터를 담겨드리는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뭐 이 시장은 많이 가봤자 2,410에서 2,430 정도가 예상이 된다. 저는 분명히 적어놨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카톡 플러스 친구 한번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 텐데요. 제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제 얼마 뒤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이제 페드 연준에서 이제 또 이제 회의를 진행합니다. 근데 지금 이전에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 FOMC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 이상을 넘어가는 걸 허용하겠느냐, 안 허용하겠느냐. 왜냐하면 돈을 많이 풀으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 지수가 지금 뭐 93 이하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모든 자산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주택 경기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뉴욕시를 제외하고 교외 지역으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합당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하니까 어느 정도는 용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관하겠다. 뭐 제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연준의 생각을 한번 좀 이번 이제 FOMC 회의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연준은요. 부실 기업,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특히 셰일가스 업체들 있죠. 이 셰일가스 업체들, 그러니까 기름, 원유 업체들이죠. 사실 미국이 사실 텍사스 원유라든지 이에 대한 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기업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진행했는데 물론 도와줬어요. 도와줘서 이제 트리플 B 등급 이하인 이 채권 회사채를 대거적으로 매입하면서 살아난 기업도 있고 못 산 기업도 있고 파산한 기업도 있고 도산한 기업도 있는데 근데 연준에서 지금 생각보다 뭔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부실 기업들은 다 살려야 될 것 같은데
큰 업체들, 뭐 소매 판매 업체들이 다 파산하고 뭐 난리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막 주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이 저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시장 하락이 나올 때는 이 부분들을 오히려 방관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뜻하지 않게 이 부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푼 건데 주가만 너무 많이 올라가는 사태가 벌어졌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투입된 유동성 자금이 제가 지난번에 이제 M1 이제 혐의 통화랑 M2 이제 광의 통화 이 관련된 부분을 보여드렸는데 M2 통화 증가율을 보면은 돈이 지금 시장에서 안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성 자산들이 너무나 미국에서는 미국 기준으로 거기에 다 저축하고 돈을 안 쓰고 혹시나 모를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돈을 약간 조금 쟁겨두려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M2 증가율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했는데 제대로 이제 모든 미국 국민들한테 많이 받긴 하지만 이게 소비로 촉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 기관이나 어떠한 기업들 그리고 소수의 자산가들 위주로만 유동성이 조금 풍부하게 공급이 됐다. 유동성이라는 게 뭐 재난지원금을 뭐 받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제로금리니까 이에 대해서 뭐 어떤 채권이라든지 CB, BW를 발행해서 있는 자들만 굉장히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이 넘쳐나니까 이전에 송정희 소프트뱅크 이 고래에 관련된 표현을 할 정도로 콜옵션 사태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연준에서는요, 제가 지난번에 연준 스트레스 보고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한 20에서 40% 정도 범위를 봤을 때 하락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 시장이 하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언제 빠질지 모른다. 언제 조정 하락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끌고 가는 매매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끌고 가는 매매를 했다가는 수익을 다 토해내는 반납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현금을 보호하고 오셨다가 1박에 2박 3일로 뭔가 이 일정이나 재료를 맞춰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요게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2달 전에 보여드렸던 월쇼, GDP 관련된 월쇼 레이쇼 비율인데 지금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게 2000년 닷컴 버블 때고요. 재밌을 겁니다. 이제 2007년도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인데 지금 물론 이제 제로금리니까 이때랑 상황이 좀 많이 틀리겠죠. 예, 근데 보시면 이 월쇼 지수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이전에 닷컴 버블 때랑 07년 때랑 돈을 푸는 게 다르잖냐. 제도금리인데 그때는 금리가 어느 정도는 있었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이게 GDP 관련돼서 이 웨이셔 지수 안에 5,000개 기업들 대상으로 이게 고평가지 저평가지를 보는 건데 뭐 엄청나죠 지금. 네,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숫자 나오는 거를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들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유동성을 믿고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 거 무시하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쭉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요거는 어쨌든 간에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범위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요게 이제 그 S&P 500 관련된 기준으로 풀콜 레이쇼 비율인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 버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인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이제 S&P 500 그 옵션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이번 주는요 시장 크게 안 빠져요. 이번 주에는 시장이 뭐 하락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떠 있을 것 같거든요. 이따가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코로나 이전 사태 때 풀콜 레이쇼 비율. 그리고 제가 한번 이때죠. 6월, 7월 달에도 이게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콜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 투기성 콜 레이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고 지금 이전에 이때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보면은 여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를 어느 정도 이탈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서서히 풋에 대한 레이쇼 비율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글로벌 옵션 지수를 보여드릴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옵션 지수를 보여드릴 건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뭐 모르겠습니다. 스마트 머니들이라든지 뭐 이런 이 세력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예, 상방 포지션을 다 정리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도 지금 미국의 CEO들이 자사주 매각하는 범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근데 이게 확신이 돼요. 분명히 조정 옵니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는 안 와요. 이번 주는 아니까 이번 주는 맘 놓고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유가 뭐냐면요. 유가입니다. 유가. 코로나가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유가 먼저 빠졌어요. 유가가 이때 당시에 이제 아실 거예요. 그때 이란 장군 보복 관련된 드론 테러 해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65불인가요? 66불까지 갔다가 그리고 얘가 먼저 빠졌어요. 얘가 먼저 선반영해서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유가가 지금 이게 42불에서 43불 WTI 유가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전기차, 수소차, 탄소가스 배출권이 이제 전 세계 화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에이,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WTI는요. 미국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왜?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마다 거리를 이제 왔다 갔다 왕복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락다운으로 인해서 좀 많이 소멸됐잖아요. 예, 그래서 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물론 이제 오펙에서 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마이너스 3% 4%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관련된 부분에서.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까지 했죠. 이때는 사실은 이 투기 세력들 유가에 숏 포지션을 하는 투기 세력들이 급락을 시켰는데 지금 제가 이제 피보나치 수율을 봤는데요. 일단 일정으로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은 저는 대략적으로 유가는 어느 정도까지 빠지냐? 12불에서 13불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전저점까지 가는지 그거는 뭐 신의 영역이니까 제가 모르겠지만 유가가 최근에 여기를 돌파해서 쭉 올라가면은 미국 경제가 정말 살아나는 건데 지금 미국 경제는 제가 볼 때 유가로 보면은 WTI 유가 기준으로 보면은 좀 허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 42불, 43불의 저항을 맞고 쭉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유가 급락으로 인한 미국 시장의 이런 부분들이 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들. 그래서 제가 총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유가 흐름들까지 같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사실은 뭐 이렇게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었거든요. 이렇게 옵션을 추이를 준비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크게 시장 빠질 일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최대한 트레이딩 하시는 걸로 권유해드리면서 신경소의 주파수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이 시간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